이게 그냥 반등일까요? 아니죠.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연말 불장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미리 보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코인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시장에 정말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내린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을 뒤흔들 만한 이 초대형 호재와 동시에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이 변수들까지 함께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핵심 포인트는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트코인 보유량 1위 기업 스트레지티가 S&P 500 편입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 두 번째, 미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가상자산 산업 인력 채용 붐이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미국 정부 셧다운이 불러올 ETF 승인 지연 리스크. 네 번째는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담보대출액 10억 달러 돌파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코인맵과 같이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이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죠. 스트레티지. 이 스트레티지의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면은 이 최근 이 블룸버그 ETF 분석가인 이 제임스 셰이퍼트가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바로 이 스트레티지가 연내 미국 대표의 주가지수죠. 이 S&P 500, 이 비트코인이 S&P 500에 합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S&P 500 같은 경우는요, 미국을 대표하는 이 초대형이죠. 완전 이 초대형 기업들만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인덱스예요.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간다? 이 말은 곧 비트코인을 최대 자산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 미국 증시의 대표 기업 반열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S&P 500은요, 사실 이 편입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S&P 500의 편입 요건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는요, 미국 소재의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가총액이 최소 227억 달러 이상.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주식에 대한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최근 분기와 지난 4개 분기가 연속적으로 흑자가 나야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S&P에 편입되는 요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스트레티지가 대부분의 S&P 500 편입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즉, 이제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최근 이 스트레티지가 또다시 비트코인을 196개를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의 평균 매입 단가는요, 이 73,983달러 정도. 그리고 얘네의 총 보유량은요, 엄청납니다. 64만 31개에 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회사가 S&P 500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추종하는 펀드,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이 패시브 ETF가 자동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스트레티지를 편입해야 합니다. 즉, 곧바로 비트코인 시장으로 엄청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로 들어간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로 이 제도권 심장부에 얘네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비트코인에 상상하는 그 이상 이 비트코인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은 또 한 번 불타오르는 장을 맞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소식은요, 미국 가상자산 산업 인력 수요 폭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인 텔레그래프 보도에 한번 따르면요, 올해 미국의 가상자산과 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채용 수요가 작년 대비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미국 정부가 첫 번째는요, 미국 정부의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니어스법이라고 불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추진되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친가상자산 정책을 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과거 이 게리 겐슬러 이 SEC 위원장 시절에는 규제가 아시다시피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인재들이 미국을 떠나서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탈아메리카를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이 규제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이 정책이 우호적이면서 바뀌면서 다시 미국으로 인력이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한 고용 뉴스가 아니라 이 규제 리스크로 해외로 빠져나갔던 자본과 그리고 인력이 다시 미국으로 회귀한다는 뜻이에요. 즉 미국이 이 글로벌 크립토 산업의 허브로 다시 한 번 더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요, 대부분의 부서가 멈춥니다. 이미 셧다운은 들어간 걸로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이 SEC의 업무도 중단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목 빠지게 기다렸던 이 현물 ETF 승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디크리트 보도에 따르면요, 이 SEC가 현물 ETF 상장 규정을 좀 간소하긴 했어요. 간소하긴 했지만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승인은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단기 지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 정부가 정상화되면은 승인 절차는 당연하게 재개될 거고 투자 수요에도 큰 차질은 없을 거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셧다운 이슈는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한번 봤을 때는 이 ETF 승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좀 주춤하겠지만 다시 정부가 셧다운이 풀리고 정상화되면은 결국에는 ETF 승인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셧다운이 되고서 지금 이 조정을 받을 텐데 이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소식은요, 이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이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담보대출액이 무려 얼마? 10억 달러, 10억 달러. 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대출 한도도 기존 100만에서 500만 달러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코인베이스는 올해 1월 이 디파이 대출 프로모터이죠. 이 디파이 대출 프로모터 이 모포와 함께 이 서비스를 함께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출시한 지 9개월 만에 10억 달러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바로 이 비트코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보유 자산이 아니라 금융 담보로도 본격적으로 이 금융 담보로서도 본격적으로 가능하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의 비트코인이 이제 금이죠, 골드처럼 자산의 담보의 이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해 가고 있고 어느 정도로 확보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이 차트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오늘 이 이슈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이 스트래티지 S&P 500 편입 가능성, 이 말은 뭐냐? 비트코인 제도권 금융 진입의 신호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가상자산 인력 수요 급등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규제가 명확화되고 정책 변화로 인한 비트코인에 대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산업이 다시 회귀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이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ETF 승인 지연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는 단기적일 뿐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흔들릴 필요 없고 오히려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우리는 매수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코인베이스 대출액 10억 달러 돌파죠. 이 말은 비트코인이 금융담보자산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요, 이 단기적인 불확실성과 동시에 장기적인 초호재예요. 초호재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패닉에 흔들리지 않고 큰 그림을 보는 투자 마인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야기만 들어도 어느 정도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 비트코인은요, 이제 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 제도권, 그리고 이 글로벌, 그리고 실물 금융 시스템에도 녹아드는 과정에 있다. 물론 이 단기적인 조정과 이 정치적인 리스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트래티지의 S&P 500 편입 여부, 그리고 ETF의 승인 일정,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플랫폼들의 이 금융 확장이 이 모든 게 맞물린다면요, 비트코인의 다음 사이클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현재 부근인 11만 달러 부근이 이 가격을 우린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네 가지의 이야기 어떻게 해석하시나?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어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 제가 기다리던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요 11만 6천 달러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어찌 보면은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트 분석에서는 단기 흐름부터 연말까지 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흐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은요 이 2월 달에 고점에서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이 9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죠. 4월부터 분위기를 바꾸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강력한 상승 추세를 형성했고 7월 달에는 어떻게? 12만 달러 근처까지 갔습니다. 보시죠. 12만 달러. 7월 달에는 12만 달러 근처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후에 이 8월과 9월에는 이 고점을 조금씩 찍고 어느 정도 이 조정 구간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이 11만 달러 부근을 지켜내며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반등일까요? 아니죠.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연말 불장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진짜 정말 이 단순 반등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이거는 정말 준비된 상승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차트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지지선은요, 이 11만 달러 초반입니다. 11만 달러 초반인데 비트코인이 보시다시피 첫 번째 주요 지지선은요 11만 달러 초반입니다. 이 11만 달러 초반인데 이 자리를 여러분들 계속 여러 번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시장이 이 구간을 지금 방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항선은요 12만 달러입니다. 지난번에도 돌파를 실패했던 자리죠. 물론 이전에는 돌파를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안으로 돌아오는, 안착하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저항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부분에서는 강한 매도 압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11만 vs 12만 달러 저항입니다. 다시 한번 더 11만 달러 지지, 12만 달러 저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크게 한번 보면은 지금 11만과 12만의 이 비트코인은 이 안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박스권을 어디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이 진짜 이 12만 달러를 돌파해서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연말 불장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거래량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량을 보시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때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확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개미 반등이 아니라 기관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우리가 모르는 그 누군가는 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주워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 다음 랠리를 준비하는 세력들의 흔적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캔들, 이 봉이죠. 봉 차트지만 이 뒤에 숨어 있는 건요,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이 손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단기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단기적 흐름을 보면 이 시나리오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12만 달러 저항 돌파예요. 이 12만 달러 저항 돌파를 하면은 12만 5천 달러 그리고 13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번 12만 달러에서 다시 눌리면은 다시 지금 가격인 11만 달러 초반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11만 달러의 초반인 이 지지선을 버텨주면은 상승세는 여전히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유지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보자면은 단기적인 전략은요, 저항 돌파를 확인하고 따라 붙거나 아니면은 이 눌림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비트코인이 승부가 갈리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솔직히 여기서 눈 깜빡하면은 1만 달러 이상 갑자기 확 올라간 이 비트코인을 좀 늦게 쫓아가야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장기적인 전망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장기적이라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연말까지 봐야겠죠, 여러분들. 연말까지 보자면은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또 ETF 승인 가능성까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이미 상승 추세입니다. 이거 지금 약간 이렇게 보면은 헤드앤숄더를 그리는 것 같긴 한데, 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한다면은 연말 목표가, 제 목표가는요 14만에서 15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여러분들 좋은 것만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항상 양 방향을 다 열어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는 어디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조정이 정말 깊게 나오더라도 이 9만 달러대죠. 이 9만 달러대까지는 지지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나. 만약에 9만 달러를 무너지면은 그때는 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면은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14만 달러, 여러분들
이 가격이 단순한 숫자로 보이세요? 아니요. 이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14만 달러, 15만 달러를 간다면요, 이거는요 시장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오르겠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나머지 코인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와 이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연말 분장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